그날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세계 최강 연합국이라 자부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전 세계가 무력해진 전장의 순간 한국만 움직였습니다. K-팝과 반도체의 나라, 그 조용한 국가의 군사력이 과연 우리 작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가득하였으나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를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드론 접근. 북동쪽 15도 방향.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떠올랐어요. 후티 반군의 자폭 드론이 우리 함정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앨리슨 그린, 미국 해병대 소령 출신이죠. 이라크 이후 처음으로 다시 전투 현장에 서게 됐어요. 요격 준비. 함장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보다 먼저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죠. 한국 구축함 왕건함에서 발사한 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타격 성공. 드론 3기 요격 완료. 한국 함정에서 보내온 통신이었어요.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이 위협을 제거한 거죠. 순식간에 홍해 상공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2025년 3월부터 시작됐어요.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39개국이 참여하는 연합작전 쉴드 호라이즌이 발동됐죠. 저는 국제해상안보 자문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 해군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아시아에서만 활동하던 해군이 이런 실전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첫 교전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우리보다 4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즉시 독자적인 드론 정찰을 시작했죠. 한국 함정에서 정찰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정보장교가 말했어요.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배치 현황과 공격 루트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다니. 우리 정보망보다 더 정확한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면서 상황이 더 치열해졌어요. 후티 반군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거죠. 드론들이 바다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함정의 대응이 놀라웠어요. 우리가 요격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죠. 그들의 판단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최연석 대령입니다. 한국 지휘관이 교신해 왔어요. 우리 쪽에서 선제 요격 완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말이죠. 첫날 밤 갑판에 나가 한국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까? 이라크에서 제가 잃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동료들, 믿음,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신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동료애였죠. 같은 바다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과연 한국 해군이 계속 이런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실종 선박 2척 확인됐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젯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민간 화물선 2척이 연락이 끊어진 거죠. 저는 앨리슨 그린, 어제 한국 해군의 놀라운 대응을 목격한 후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작전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미군 지휘부가 회의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해군 최연석 대령이 이미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이미 구조 드론을 띄웠다고 합니다. 작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행동을 취한 거였죠. 승인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미군 지휘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최연석 대령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지금은 실행할 때죠. 그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선박 위치 확인 완료. 두 번째는 수색 중입니다. 최 대령이 실시간으로 보고했죠. 미군 지휘부가 여전히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한국 해군은 이미 15분 전에 구조 드론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시간 차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빠르네요. 정보 장교가 속삭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여러 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들은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행동했죠. 두 번째 선박도 발견했습니다. 한국 함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군 정보망으로도 찾지 못한 선박을 한국이 찾아낸 거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만의 해상 정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최 대령이 간단히 답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역량을 갖고 있었어요.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오후가 되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보국에서 한국의 해상 정찰 시스템을 전략 모델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한국 해군이 보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연합작전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갑판에 나가니 한국 함정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의 빠른 판단과 행동력 덕분에 오늘 두 척의 선박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국 해군이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가 됐어요. 통신 두절. 모든 시스템 마비됐습니다. 갑자기 함교가 어둠에 잠겼어요. 후티 반군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앨리슨 그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연합군 통신망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통신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미군 함정들이 하나둘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영국 함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다 위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함정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함정과 통신 연결됐습니다. 갑자기 우리 통신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정혜빈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립사이버 시스템으로 전환 완료. 연합통신망 복구 중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함정이 통신 두절 상태인데 한국만 멀쩡했다니. 그들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공격을 막아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독립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정소령이 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하나의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을 때 한국만 별도의 시스템을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후티 반군 통신망 역추적 중입니다. 정소령이 계속 보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역공 개시합니다. 15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후티 반군의 드론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바다에 추락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반격이 성공한 거죠. 후티 통신망 일부 마비 성공. 정소령의 승리 보고가 들렸어요. 함교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를 구해낸 거였거든요. 연합군 통신망 복구 완료. 모든 함정 정상 작동합니다. 하나씩 함정들의 불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독립 시스템이 전체 네트워크를 복구시킨 거였습니다. 한국 없었으면 완전한 눈먼 작전이었을 거야. 옆에 있던 정보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반격으로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들의 통신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조직적인 공격이 어려워진 거죠.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갑판에 나가니 한국 함정에서 신호등이 깜빡였어요. 교신 신호였죠. 저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터니티 시호 공격받았습니다. 민간 화물선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앨리슨 그린 후티 반군의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화물선이 불길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었거든요. 구조작전 계획 수립 중입니다. 미군 지휘부가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전력 보존을 위해 구조작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였죠. 후티 반군의 드론이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성급한 구조는 위험했으니까요. 한국 함정이 단독 구조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급히 보고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합군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왕건함이 화물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승인 없이 왜 나가는 거죠?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드론 공격 시작됐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3대가 한국 함정을 향해 날아왔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건함에서 발사된 대공 미사일이 드론 3대를 모두 격추시킨 거였습니다. 완벽한 요격이었어요. 요격 성공. 드론 3대 모두 격추. 한국 함정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구조작전과 방어작전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한 거였거든요. 구조팀 투입 완료. 생존자 12명 확인됐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가장 먼저 민간인들과 접촉에 성공했어요.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또 해냈네요. 옆에 있던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연합군이 망설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30분 후 모든 생존자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단독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어요. 이터니티 시호 승무원 전원 구조 완료. 한국 함정에서 최종 보고가 들어왔을 때 함교가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구조작전을 성공시킨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군대였어요.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있었죠.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한국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인정했어요. 그의 말에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전략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구조된 승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 해군에 대해 감사해 했어요. 한국 해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예요. 선장이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갑판에 나가 한국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함정 안에는 진짜 전사들이 있었어요. 대규모 드론 공격 감지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빨간 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앨리슨 그린,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어요. 드론 30대 이상 접근 중. 레이더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연합군 함정들이 일제히 경보를 울렸어요. 이런 규모의 공격은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함정이 최대 전투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드론 조종사 전방 투입 요청합니다. 한국 함정에서 통신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직접 전방에 나가겠다는 거였죠.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자원한 거였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군 지휘관이 우려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국 드론들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적 드론들을 요격하기 위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드론 교전 시작. 하늘에서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어요. 한국 드론들이 후티 반군의 드론을 하나씩 격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조종 실력이었어요. 적 드론 8대 격추. 한국 조종사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론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편대 접근 중입니다. 두 번째 공격파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한국 드론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격 전술을 실행했죠. 총 23대 격추 완료. 최종 보고가 들어왔어요. 연합군 전체가 놀랐습니다. 한국 드론 조종사들이 혼자서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낸 거였어요. 요격률이 92%에 달했습니다. 이런 방어 전술은 처음 봅니다. 프랑스 함정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드론 전술이 연합군 전체의 피해를 30% 이상 줄인 거였습니다. 미 정보국에서 긴급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어요. 한국의 드론 방어 전술을 분석해서 연합군 전체에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드론 방어 전술을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전술을 나토 표준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정보 장교가 전했어요.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연합군을 이끌어가는 수준에 도달한 거였어요. 더 이상 보조 역할이 아니라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한국 조종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지만 자부심도 엿보였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의 임무일 뿐입니다. 한국 조종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갑판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이 하늘에서 한국이 연합군을 지켜냈어요. 92%의 요격률, 30% 피해 감소. 이 숫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었어요. 연합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존자 12명이 후티군에 억류됐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앨리슨 그린 민간인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의 요새 같은 곳에 갇혀 있었거든요. 구조작전은 너무 위험합니다. 미군 지휘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전투 위험성 때문에 구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한국 해군 특수부대 투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원한 거였죠. 모든 사람이 망설이고 있을 때 한국만이 앞장섰습니다. 정말 투입하시겠습니까? 연합군 지휘관이 재확인했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지휘관의 답변이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희생정신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구조작전이 시작됐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1차 목표 지점 도달. 현장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전 소음이 들렸다가 조용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질 전원 확보. 피해 없음. 드디어 성공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12명을 모두 구출했고 아군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구조된 생존자들이 함정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앨리슨 그린 씨인가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레이첼 윌슨의 딸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레이첼은 이라크에서 제가 잃은 소중한 전우였거든요. 그녀의 딸이 여기에 있다니. 레이첼은 어머니 이름이고요. 어머니가 항상 앨리슨 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우의 딸을 구하게 되다니 이런 운명이 있을까요? 한국 해군이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준 거였어요. 한국 분들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해군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구조작전을 보도했습니다. 작은 나라, 큰 용기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피해 제로로 인질 전원 구조한 건 처음입니다. 언론 관계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완벽한 작전 수행이었거든요.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사라와 함께 갑판에 나가 한국 함정을 바라봤어요. 저 함정 안에는 진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사라가 말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첼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전우의 딸을 구한 한국 해군에게 평생 감사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겠습니다. 연합군 지휘부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앨리슨 그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 해군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한국군 전술을 연합작전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미군 지휘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에서 다른 나라의 전술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드론 방어부터 구조작전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함교 안이 술렁거렸어요. 이는 사실상 한국이 연합작전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우리는 명령을 따랐지만 한국은 사람을 먼저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나요? 동료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해군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오후에 훈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 3명이 연합작전 훈장을 받게 됐어요. 최연석 대령, 정혜빈 소령, 그리고 특수부대 김태현 소령입니다. 사회자가 호명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이 연합작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훈장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겸손한 표정으로 예를 갖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해군의 기여는 구조의 모범이었습니다. 유엔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제적인 인정까지 받은 거였죠. 한국이 이제 해상구조작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거였어요. 저녁 만찬에서 한국 장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연석 대령이 제게 말했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도 당연하다고 말하는 겸손함이 진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토와 유럽 해군에서 한국 작전 매뉴얼을 표준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보장교가 추가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한국의 방식이 전 세계 해군의 교범이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갑판에 나가니 한국 함정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도 손전등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이라크에서 제가 잃었던 신념을 한국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6개월 후, 저는 앨리슨 그린입니다. 예상치 못한 초청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연합작전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죠. 진해 해군사관학교 강당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생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미래의 한국 해군이구나 싶었습니다. 홍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잊히지만 구조는 기억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생도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의 이름에는 코리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먼저 행동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한 생도가 손을 들었어요. 미군과 한국 해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미군은 명령을 따르는 것을 배웠고 한국 해군은 사람을 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도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한 생도가 다가왔어요. 저희도 그런 해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라 윌슨이 한국을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레이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한국 해군이 저를 구해준 덕분에 엄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레이첼의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던 편지였어요. 레이첼에게. 당신의 딸이 무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용감한 사람들이 구해주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구조의 정신이 홍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 부산 해안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홍해와는 다른 바다였지만 같은 마음이 흘렀어요. 유엔 평화안보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동행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은 해상구조의 국제표준국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해상구조 작전의 모범이 된 거였죠. 한국을 떠나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전 세계에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이 작아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